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 앞길에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상 차리던 날 아들은 내 뺨을 때렸고 나는 그날 피눈물로 자식을 지웠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무슨 말을 했기에 아들은 나를 그렇게 모욕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왜 평생을 바친 아들을 자식이라 부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무너진 삶과 그 잔해 속에서 피어난 자존심 그리고 복수 아닌 치유의 기록입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박순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기운이 작은 부엌을 은은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오늘은 며느리 윤미정의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정성껏 해야지.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둔 한우 갈비가 붉은 빛을 띠며 반겨주었죠. 미정이 갈비찜을 좋아한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서 순자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던 겁니다. 찬물에 갈비를 담가 핏물을 빼내면서 순자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김봉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아들 김태훈과 며느리 미정이 사는 이 아파트로 들어온 지 벌써 그만큼 시간이 흘렀더군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순자는 나름대로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며느리한테 점수 좀 따면 안 돼요? 거울 속 자신에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순자에게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이 집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림을 도맡았고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던 겁니다. 갈비를 찬물에 담근 채로 순자는 나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서 소금으로 조물조물 주물렀고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궜습니다. 콩나물은 꼬리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떼어냈죠. 이 모든 과정이 순자에게는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나물 종류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순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일상이니까 다양한 나물 반찬이 있어야 제대로 된 상차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구나 도시에서 자란 미정에게 시골 어머니의 손맛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킬 무렵 갈비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비에 배와 양파, 마늘을 넣고 간장 양념을 부어 졸였습니다.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여서 3시간 넘게 푹 끓였죠. 그 사이 미역국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순자는 찬 반찬들을 정리했습니다. 무김치는 적당히 썰어서 그릇에 담고 배추김치는 한 포기씩 예쁘게 접어서 담았어요. 오이지도 먹기 좋게 썰어놨죠. 평소 미정이 오이지를 좋아한다고 태훈이 말한 적이 있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던 겁니다. 아, 케이크도 사와야 하는데. 순자는 앞치마 끈을 다시 매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태훈에게 케이크를 사달라고 부탁할까 했지만 요즘 태훈이 회사 일로 바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순자는 오후에 직접 케이크 가게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9시가 되자 태훈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를 매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죠. 순자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태훈아, 오늘 미정이 생일이니까 일찍 들어와. 네, 엄마.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미리 얘기해뒀어요.
태훈의 대답에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거든요. 그래도 자신이 키운 아들이니까 마음씨는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한테도 꽃이라도 사다 줘. 여자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 아, 맞다. 꽃 사는 거 깜빡했네요. 감사해요, 엄마. 태훈이 출근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나서야 미정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편이었죠. 미정은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더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생일 축하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미정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원래 아침에 무뚝뚝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생일이니까. 아, 그래. 그럼 저녁에 집에서 같이 먹자. 갈비찜도 해놨고. 네, 알겠어요. 미정의 대답은 시큰둥했지만 순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오후 2시 순자는 동네 케이크 가게로 향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진열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초콜릿 케이크, 딸기 케이크, 치즈 케이크. 뭘 좋아할지 확실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케이크 가게 사장이 물었을 때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정의 취향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평소에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없었고 미정도 딱히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결국 순자는 딸기가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무난하면서도 예쁜 케이크라고 생각했거든요. 케이크 위에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초콜릿 글씨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혹시 이름도 써드릴까요? 아, 네. 미정이라고 써주세요.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비록 함께 산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본격적으로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나물들도 모두 묻혀져 있었죠. 밥을 새로 지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도 다시 끓여서 간을 맞췄어요. 순자는 식탁 위에 음식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갈비찜이 가장 중앙에 오도록 배치하고 그 주변으로 나물 반찬들을 예쁘게 놓았어요. 미역국은 따뜻하니까 마지막에 올리기로 했죠. 어머, 뭔 냄새가 이렇게 좋아? 오후 5시쯤 태훈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미정이 생일이니까 갈비찜 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만들었고. 우와,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태우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와 백합이 어우러진 예쁜 꽃다발이었죠. 순자가 아침에 해준 조언을 기억하고 산 것 같았어요. 꽃도 샀구나. 역시 우리 태훈이가 센스가 있어. 엄마가 조언해 주셔서요. 정말 감사해요. 태훈의 칭찬에 순자는 하루 종일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6시, 드디어 생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정이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는 정성껏 차린 상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갈비찜, 미역국, 각종 나물, 김치찌개, 그리고 케이크까지 완벽한 생일상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죠. 자, 미정아. 생일 축하해.
태훈이 꽃다발을 미정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미정은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는 흐뭇했습니다. 미정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기대에 찬 눈으로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생일상이니까 분명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미정은 식탁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갈비찜, 나물들, 김치찌개. 모든 음식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순자는 미정의 표정을 살피며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첫마디는 순자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거 너무 촌스럽다. 미정의 말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의 말에 순자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촌스럽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혀들었거든요.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생일상을 바라보며 순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뭐가 촌스럽다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젓가락으로 나물 반찬들을 하나씩 찍어보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나물만 잔뜩 차려놓으면 누가 먹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이 갈비찜도 너무 달아 보이고. 미정의 말이 이어질수록 순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태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중간을 취하려고 했어요. 미정아, 엄마가 워낙 정이 많아서 그래. 맛있게 먹자. 오빠는 맨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네. 저도 시어머니 음식 맛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미정은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생일 파티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던데. 레스토랑에서 예쁘게 차린 테이블이나 아니면 홈파티라도 서양식으로 하거나. 순자는 미정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예쁜 음식들과 멋스럽게 꾸며진 테이블이 보였어요. 자신이 차린 한식 밥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도 생일이니까 정성껏 해준 건데. 순자의 말에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서니까 제가 집안에서 뭐가 되겠어요?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이 말을 들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부담과 창피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미정은 이미 화가 난 상태였어요. 오빠는 맨날 시어머니 편만 들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언제 이 집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니?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어서 너를 좋은 며느리로 생각해서 열심히 한 건데.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는 이런 미정을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미정아, 진정해. 엄마도 좋은 뜻에서 한 일이야. 태훈이 다시 중재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미정뿐만 아니라 순자도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뜻이면 다야. 나는 남편 잃고 혼자가 되어서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게 미안해서 너희한테 도움이 되려고 온갖 살림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2년간 쌓인 울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자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렇게 미안하시면 처음부터 오시지 말았어야죠. 저희가 부탁한 적 있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순자는 혼자 식탁 앞에 남겨진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태훈이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훈아,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엄마, 미정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태훈의 변명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잠시 후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 전화가 있을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있어요? 미정아, 어디 가려고 그래? 오늘 내 생일인데.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연락해요.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순자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저희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에요.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와 태훈만이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미정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태훈이 위로하려 했지만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태훈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내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럽지?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미정이 편만 들어? 나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저도 어려워요. 미정이도 결혼 초부터 엄마랑 같이 살게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태훈의 말에 순자는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럼 내가 나가야 하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태훈의 말이 명확한 답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결국 며느리의 편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 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태훈은 메시지를 읽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뭐라고 하니? 순자가 물었지만 태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시어머니 문제 해결될 때까지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오빠가 선택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태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순자는 이미 아들의 선택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태훈이 입을 열려는 순간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순자는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갈비찜과 정갈하게 무친 나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과 태훈의 말들을 되새겼어요. 촌스럽다, 간섭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모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젯밤 그대로 남겨진 생일상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갈비찜 위에는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고 나물들도 시들해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죠.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남편은 순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순자야, 너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태훈이한테 잘 부탁해.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이니까 어머니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태훈과 미정이 결혼한 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에서 혼자 살겠다고 했던 순자였지만 태훈이 극구 말렸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예뻤거든요. 미정도 처음에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고 했었죠. 어머니 오시면 좋죠. 저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하나둘씩 생겼습니다. 순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면 미정은 아침은 안 먹는다고 했고 청소를 하면 저희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빨래를 하면 세탁기 사용법이 다르다고 했고 밑반찬을 만들어 두면 너무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아침밥 대신 빵을 사다 놓기도 하고 청소 방식도 미정이 하는 대로 따라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더군요.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미정의 이런 말에 순자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순자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워 마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침실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에는 자신의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방은 태훈과 미정의 신혼방이었어요. 순자가 들어오면서 태훈 부부는 안방으로 옮겼고 순자가 이 작은 방을 쓰게 되었죠.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태훈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미정에게는 불만이었을 수도 있겠더군요.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순자는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걸 보니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더군요. 남편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썼던 가방이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하나? 순자는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망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시골집은 이미 팔았고 친척들과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때 친구 이복남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몇 년 전에 재혼해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갑자기 찾아가도 괜찮을지 모르겠더군요. 새벽 5시가 되자 순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태훈과 미정 사이에 끼어서 갈등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과 몇 가지 개인 용품들이 전부였어요. 결혼사진이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몇 개 챙겼습니다. 짐을 싸면서 순자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넘게 정성껏 키운 아들에게서 이렇게 쫓겨나듯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어젯밤에 태훈의 선택을 확인했거든요.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어요. 6시쯤 순자는 짐을 다 쌌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더군요. 2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도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어요. 순자는 거실로 나가서 어젯밤 그대로 남겨진 생일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루 종일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네. 순자가 마지막 그릇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미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 친구 집에 간다고 했는데 언제 돌아온 건지 모르겠더군요. 미정은 가방을 든 순자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체면은 챙기시네요. 스스로 나가주셔서. 미정의 말에 순자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며느리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30이 넘은 성인이니까 앞으로는 간섭하지 마세요. 순자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넌 언젠가 나처럼 될 거야. 내가 지금 나한테 하는 대로 내 며느리한테 당할 날이 올 거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훈이 내 아들 잘 봐. 지금은 내 편을 들겠지만 언젠가는 내 아들도 자기 아내 편을 들 거야. 순자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순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순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과도 이제 작별이었어요. 안녕.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나선 순자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이복남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전화를 걸기 전에 순자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우는 아직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미정은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보자. 순자는 복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복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남아, 미안해. 이른 시간에. 혹시 내 집에 잠깐 머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복남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길에서. 집 나왔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전화를 끊고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위해 살았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남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 있는 복남의 집 앞에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복남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순자의 모습을 본 복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복남아. 순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년 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복남은 순자를 얼른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 복남의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복남이 기르는 화분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정겨웠어요. 몇 년 전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도 보였습니다. 차부터 마셔. 꿀차 끓여줄게. 복남이 부엌으로 가는 동안 순자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살았던 태훈의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 마셔봐. 몸이 차가워 보여. 복남이 따뜻한 꿀차를 건네주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복남아, 나 집 나왔어. 집을 나왔다고? 왜? 태훈이랑 무슨 일 있었어? 순자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생일상을 준비했던 일부터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말, 그리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복남은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순자야, 너 참 고생 많았구나. 나는 내가 태훈이네 가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도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어. 아들이니까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내가 더 중요한 거더군. 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남은 순자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해. 더 이상 그런 데서 눈치 보며 살지 마. 그런데 복남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순자의 말에 복남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너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었는지 기억나? 젊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말이야. 너 사회복지학과였잖아. 졸업하고 복지관에서 일하려고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포기했지. 순자는 복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날 일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정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벌써 40년도 넘은 일인데. 아니야, 순자야. 요즘에는 나이가 많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특히 복지 분야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해. 복남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 같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남아, 나는 이제 60이야.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나도 57에 재혼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복남은 순자를 격려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아들과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던 탓에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일단 여기서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남편도 이해해 줄 거야. 복남의 남편 김정수는 70살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전에 교직에 있었던 분으로 복남과 재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어요. 순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흔쾌히 괜찮다고 했다더군요. 점심때가 되자 김정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김정수는 자연스럽게 순자를 대해주었어요. 순자 씨 힘드셨겠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복남이가 평소에 순자 씨 얘기 많이 했어요. 고생이 많으셨다고. 김정수의 따뜻한 말에 순자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2년 동안 태훈의 집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을 먹으면서 김정수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사회복지 쪽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아는 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일하고 계세요. 거기서 요양보조 일을 하는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자는 김정수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하시겠어요? 순자 씨처럼 살림 경험이 많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익숙한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복남도 김정수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 순자야. 너는 평생 가족을 돌봐왔잖아. 그 경험이 다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어요. 60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어떤 곳인가요? 노인 요양시설과 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요양보조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김정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자는 조금씩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이 평생 해온 일과 비슷했거든요.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둘러보기만 하세요. 김정수의 제안에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남이 등을 떠밀었어요. 순자야, 그냥 한번 가보자. 안 하면 그만이고 해볼 만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태훈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순자는 여전히 아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단호했어요. 순자야, 이제 태훈이 생각은 그만해.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아들 눈치만 볼 거야? 복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복남과 김정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내일 전화해서 약속 잡아볼게. 그날 저녁 순자는 복남의 집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봐도 될까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어보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응원해 줄 것 같았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작은 기대였지만 2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복남과 함께 푸른솔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복지관이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요양시설이 있었습니다. 건물 앞 정원에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순자야, 긴장하지 마.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복남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넘게 집에서만 살림을 하다가 이런 시설에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1층 안내데스크에서 김정수가 소개해준 이사장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 한 분이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복지재단 이사장 이창호입니다. 70세 정도로 보이는 이창호 이사장은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수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친근했어요. 김정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박순자 씨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인사를 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본 게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단 저희 시설을 둘러보시죠.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순자와 복남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과 돌봄 도우미들이 보였어요. 분위기는 생각보다 밝고 활기찼습니다. 여기는 요양시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죠.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자는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방에서는 요양보조사가 어르신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는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양보조사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식사 도움, 목욕 도움, 말벗 대어드리기,
간단한 운동 도움 등이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셨던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어요.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요양보조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교육을 받으면 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려는 마음이에요.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자격증은 없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3층으로 올라가니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한 요양보조사가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은 못하시지만 눈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저런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순자 씨, 어떠세요? 우리 시설이? 이사장이 물었을 때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네요. 어르신들이 편안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좋은 요양보조사들 덕분이에요. 하지만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기초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순자는 복남과 눈을 맞췄습니다. 복남은 격려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참여하시겠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사장의 다음 말이 순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박순자 씨, 김정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으신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젊은 분들보다 비슷한 또래분들을 더 편하게 여기시거든요. 이사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순자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정말로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순자가 결정을 내리자 이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오세요. 복지재단을 나오면서 순자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거든요. 복남도 순자의 결정을 기뻐했어요. 순자야, 잘 결정했어.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고마워, 복남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이야기해요. 엄마, 걱정돼요. 연락만이라도 주세요. 순자는 문자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어요. 복남이 순자의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태훈이가 연락 왔어? 응, 집에 들어오라고 하네. 어떻게 할 거야?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일단 요양보조사 교육부터 받고 싶어. 그래, 그게 맞아. 너무 빨리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순자는 태훈에게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훈아,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순자는 핸드폰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복남과 함께 요양보조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남은 순자가 잘할 거라고 계속 격려해 주었어요. 순자야, 너는 평생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왔잖아. 시어머니도 모셨고, 남편도 돌봤고, 아들도 키웠고, 그 경험이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복남아, 나는 진짜 처음이야. 집에서 가족 돌보는 것과 시설에서 일하는 건 다를 텐데. 처음은 누구나 어려워. 하지만 너는 마음이 따뜻하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복남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튿날부터 순자는 도서관에 가서 요양보조사에 관한 책들을 빌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거동 불편한 어르신 돌봄,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차차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노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소외감을 갖기 쉽다. 책의 한 구절이 순자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도 2년 동안 그런 외로움을 느꼈었거든요. 내가 그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드디어 요양보조사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서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순자야, 파이팅! 복남이 현관에서 순자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메고 푸른 솔복지재단으로 향했어요. 60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요양보조사 교육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9시에 복지재단에 나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교육생들은 모두 10명이었어요. 순자보다 나이가 많은 분도 2분 계셨고 40대, 50대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된 분들이었죠. 순자 씨, 어르신 목욕 도움 실습 정말 잘하시네요. 교육 담당자인 간호사 정미경이 순자를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 마음도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정미경의 말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교육 마지막 주에는 실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실습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김영숙 할머니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85세의 김영숙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지만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순자가 다정하게 인사를 드리자 김영숙 할머니는 순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너 몇 살이니? 저는 60세예요, 할머니. 아이고, 60세면 나보다 한참 어리네. 그런데 왜 여기서 일해? 자식들이 뭐하니? 할머니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새로운 시작? 60이 되어서? 김영숙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어요. 아가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60살 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순자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순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순자가 할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스푼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드렸죠. 할머니는 순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야, 너 손이 참 따뜻하다. 마음도 따뜻한 것 같고. 할머니의 말씀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었거든요. 실습 기간 동안 순자는 김영숙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셨고 이순옥 할머니는 옛날 요리 이야기를 즐겨하셨어요. 순자야, 너 정말 천직인 것 같다. 어느 날 복남이 복지재단에 순자를 만나러 왔을 때 한 말이었습니다. 순자가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복남아, 나도 이런 일이 이렇게 보람될 줄 몰랐어. 순자는 정말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어르신들을 만나는 게 기대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이 끝날 무렵 이창호 이사장이 순자를 따로 불렀어요. 순자 씨,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순자는 긴장하며 이사장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실수를 했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앉으세요. 이사장의 사무실은 넓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각종 상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복지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이사장의 갑작스런 질문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40년 전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순자 씨가 제 수업을 들었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장이 자신의 대학교 교수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교수님이셨어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사회복지실천론 강의를 담당했었습니다. 순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40년 전 일이라 흐릿했지만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젊고 열정적인 교수님이 계셨었죠. 아, 맞아요. 이창호 교수님. 그런데 어떻게 저를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어요. 항상 열심히 들었고 과제도 정성껏 했었죠. 특히 가족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레포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런 만남이 있다니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복지사가 되지 못하고 결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김정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자 씨가 결혼하면서 꿈을 포기했다고. 이사장은 순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교수님, 이번 요양보조사 교육에서 순자 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어르신들이 순자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순자 씨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양보조사로 일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큰 역할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더 큰 역할이요? 저희 재단에서 복지 상담사를 찾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족 상담을 담당하는 일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상담사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순자 씨만큼 가족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시어머니를 모신 경험, 며느리와의 갈등 경험, 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게 상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픈 경험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물론 추가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6개월 정도 상담 이론과 실습을 배우셔야 해요. 6개월이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요양보조사로 먼저 일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요양보조사만 해도 벅찬데 상담사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교수님,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답변 드릴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이사장 사무실을 나오면서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복남에게 이사장과의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야, 대단한 기회잖아. 내 경험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그런데 복남아, 나 같은 사람이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 욕심이 아니야. 내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지. 복남의 말에 순자는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꼭 만나야 할 말이 있어요. 태훈의 목소리는 급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태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미정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태훈의 전화를 받고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미정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태훈아, 미정이가 왜 병원에?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미정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안일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과로로 쓰러졌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미정이 아프다는 게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들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 미정이가 엄마를 찾고 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미정이가 나를.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멀리했던 미정이 자신을 찾는다니 의외였어요. 네, 병원에서 계속 엄마 얘기를 해요. 자기가 너무 심하게 했다면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태훈의 말을 들으면서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남이 옆에서 순자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태훈아, 미정이 상태는 어째?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를 만나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해요.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정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직 자신의 마음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거든요. 엄마,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대요.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셨던 일들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순자는 태훈의 말을 들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떠나고 나서야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니 아이러니했어요. 태훈아, 내일 저녁에 병원에 갈게. 퇴원하기 전에 미정이를 만나보자.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태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들렸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복남을 바라보았어요. 순자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만나보고 얘기해봐야겠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복남은 순자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정이 좋아할 만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아픈 사람을 빈손으로 찾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병실 문을 두드리자
태훈이 나왔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미정이 상태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들어가세요. 병실 안에는 미정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순자를 본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많이 아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순자는 미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픈데 울면 안 돼. 몸부터 추스르자. 어머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미정의 고백을 들으면서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시원하지만은 않더군요. 미정아, 지난 일은 이제 됐어. 너도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미정의 간절한 부탁에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태훈도 옆에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아, 나는 이제 내 일이 있어. 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해. 복지재단에서 일하기로 했거든. 순자의 말에 태훈과 미정이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요양보조사 일이야.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 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태훈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태훈아,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로 살고 싶어. 내 이름으로 일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순자의 단호한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와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가끔 만나서 밥이나 함께 먹자.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순자의 결정에 태훈이 아쉬워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가족일 수 있어. 순자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정도 순자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철없이 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미정아,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거지. 순자는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 어머니가 하시는 일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 미정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병원을 나오면서 순자는 홀가분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정리되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순자는 이창호 이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교수님, 상담사 일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좋은 결정입니다. 이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씨가 방금 해결한 일이 바로 가족 상담의 핵심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상담사 교육 시작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1년 후 2025년 봄이었습니다. 순자는 푸른 솔복지재단의 가족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6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정식으로 상담사가 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상담사님, 오늘 상담 일정 확인해 주세요. 젊은 직원이 순자에게 오늘의 스케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박순자 상담사님이라는 호칭에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70세 김철민 할아버지와 그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찾아온 케이스였어요. 순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분과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담사님,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집에 있으면 눈치를 주고 뭘 해도 잔소리하고. 김철민 할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순자는 1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서운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며느리님은 어떠세요? 며느리 정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세요. 제 방식이 있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정혜진의 말도 순자에게는 낯익었습니다. 1년 전 미정이 했던 말과 비슷했거든요. 두 분 다 이해해요. 할아버지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으시고 며느리님은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싶으시겠죠. 순자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두 분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1시간 동안의 상담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는 걸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 순자는 요양시설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순자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바쁘게 일했구나. 할머니,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응, 그런데 순자야. 너 요즘 얼굴이 참 밝아졌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할머니의 말에 순자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홀몸 어르신 생일잔치 행사를 순자가 주관하게 된 것이었어요.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뜸한 어르신들을 위한 생일 파티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순자가 마이크를 잡고 어르신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홀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번 달에 생일을 맞으신 5분을 위해 준비한 생일잔치입니다. 모두 함께 축하해 주세요. 순자는 직접 만든 미역국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어르신들께 대접했습니다. 1년 전 미정의 생일상을 차렸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오늘은 마음껏 행복하세요. 순자가 이옥분 할머니께 생일 케이크를 건네드렸습니다. 88세의 이옥분 할머니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분이었어요. 고마워, 순자야. 이렇게 생일 축하받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매년 함께 생일 축하해요. 생일잔치가 끝나고 순자는 이창호 이사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순자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보셨죠? 이사장님, 제가 더 행복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순자님께서 변화시킨 건 어르신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재단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이사장의 말에 순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내년에 팀장 제안해 주신 건 말이에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입니다. 순자님이야말로 진정한 리더거든요. 저녁 무렵 순자는 복남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복남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곧 독립할 예정이었어요. 상담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거든요. 순자야, 오늘 행사 어땠어? 정말 보람찼어, 복남아.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너 정말 달라졌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복남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오늘 미정이 생일이에요. 함께 저녁 드실 수 있을까요? 그래, 좋다.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태훈과 미정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난 태훈과 미정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미정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미정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미정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요즘 신문에도 나오시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태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에 순자의 상담사 활동이 소개되었거든요. 과찬이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처럼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족으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순자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1년 전 그 차가운 생일상의 기억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자신만의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순자의 6번째 생일이었거든요. 간단한 미역국과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작은 케이크.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상이었어요. 이제 내가 내 생일상을 차립니다. 순자는 혼자서 촛불을 불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야 진짜 궤도에 올랐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